안녕하세요. 관계 원더풀. 오늘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이야기 수원 8경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명디님, 나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비 오는 요즘에 방콕이죠. 방콕이 최고예요. 네. 네, 저도 그래요. 그냥 집에서 애들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비가 계속 오는데 혹시 뭐 비 오면은 뭐 생각나세요? 부침개야 막걸리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네.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은 부침개하고 막걸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비 오는 날에는 가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누구? 김현식 님이라고. 아, 네. 비처럼, 음악처럼.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러시구나. 감상적이시다. 그러게. 괜히 센티멘탈해지는 저 그런 괜히 경향이 막걸리 있죠. 얘기했나 봐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니, 나도 김치 생각나. 김치 부침개 생각나요, 저도. 생각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김치 부침개, 근데 뭐 네.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각자만의 어떤 뭐 추억도 있고 비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시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부침개하고 막걸리 막 비 오는 날 왜 그게 더 생각날까요? 혹시 아세요? 냄새 때문에 그럴까요? 냄새? 습도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습도하고? 싶은데요. 네. 뭐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처럼 네. 이게 그 부침개 부치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 소리가 비 오는 소리하고 주파수가 같대요. 그런 과학적인 네, 근거가 근거가 있는 있었다니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침개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침개를 떠올리면 또 영양학적으로 네. 부침개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막걸리가 발효된 술이잖아요. 아, 그래서 소화시키라고. 그렇죠. 막걸리를 아, 먹어주면서 그렇구나. 같이 소화도 시키면서 또 이 빗소리와 함께 운치도 느끼면서 일석이조로 부침개와 막걸리가 떠오르는 거라고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개인 취향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그러네요.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걱정되는 거는 폭염이죠. 그렇죠. 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폭염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어질 휴가철도 거예요. 돌아오는 거고. 네, 그렇죠? 폭염이라 폭염하면은 뭐 또 어떻게 다 더위를 피하시는 각자만의 방법이 있나요? 에어컨이죠, 뭐. 에어컨. 사실은 폭염엔 나가면은 고생이잖아요. 직콕이에요. 네. 나나님은 폭염엔. 어떠세요? 저는 뭐 집이 이게 맞바람이 잘 치는 집이라서 네, 집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더운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창문 열어놓고 네, 그냥 음악 들으면서 네. 유디님은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더위를 잘 안 타요. 다행히 신이 주신 몸이라 더위를 잘 안 타가지고 뭐 재작년에 2018년도에 엄청난 폭염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저 사실 에어컨을 별로 안 틀고 저 살았거든요. 그때 에어컨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 주변에서 저 아는 사람이 뭐 병원 가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덥다는 걸 잘 못 느끼고 그런 그랬거든요. 사람 있더라고요. 네, 더운 거 잘 못 느끼는 이제 사람. 네. 그래서 다행히 더위를 잘 못 느끼기도 하는데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폭포수 라든가 밑에서. 아니면 막 남극 네. 같은 데라든가 아. 그러니까 또 비가 오는 이 여름에 눈을 생각한다거나 이러면 좀 오싹하시지 않으세요? 시원하시지 않으세요? 저 생각의 전환인 그러게. 것 같네요. 네, 단 한 그러니까.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근데 뭐 마인드 컨트롤의 네. 일종일까요? 지금 가만히- 눈을 딱 생각을 하니까 좀 음. 약간 싸늘해지는 것 그죠? 같아요. 네, 네. 눈 같은 거 맞아요. 생각하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저는 네. 지리산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수를 생각을 하면 네, 시원해지시죠? 좀 시원해지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저는 스키장을 생각하니 또 시원해지네요. 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과 이렇게 반대 계절인 그 겨울에 눈 같은 거 생각하고 이러면 조금 그래도 잠깐이나마 네. 더위가 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부침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기 네. 준비하신 그러니까 눈과 수원 관련된 팔경이 눈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네. 눈이 눈을 자꾸 관련된- 상상하라고 하니까 상상을- 부침개에서 갑자기 눈으로 건너뛰어서 바뀌었어. 그런 네. 거예요. 오늘의 수원 팔경은 과연 네. 어디입니까? 제가 어디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폭염을 생각하면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더위를 이기려니까 오히려 눈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고 네, 찾아보게 됐어요. 한여름에 눈 좋네요. 네, 그랬더니
수원 팔경 중에 역시 있나요? 그렇죠. 아, 있군요. 눈이 절경인 네. 광교적설이라는 아. 비경이 수원 팔경에 속해 있더라고요. 네. 이번 이름은 왠지 딱 이름에서부터 뭔지 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름이 직관적으로 딱 네. 알겠죠. 예. 네. 광교적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광교산에 네. 눈이 내려서 나무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경치의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 겨울산 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산 예술이죠. 네, 그 네. 나뭇가지에 눈이 소복히 눈이 쌓여 네네. 있는 정말 설경들이 다 맞아요. 절경이잖아요. 절경이에요. 그 네. 설산 절경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에도 있는 그 광교산에 그 눈이 내린 모습이 팔경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수원 팔경 중에 하나인 광교적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뭐 광교산의 광교적설이면 광교산 빠질 수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팔달산, 이번에는 네, 광교산. 네. 수원에 이제 정말 산 시리즈네요. 네. 광교산하고 팔달산이 좀 뚝 떨어져 있었는데 네. 네, 광교산이 이제 수원에서 보면 이것도 뭐 아주 명산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두 분 다 어디 사세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광교 살아요. 네. 그렇죠. 어디 사세요? 하면은 네, 저도 네. 광교 살아요라고 네. 하거든요. 네, 네. 이제 특히나 정말 이 광교가 신도시로 이렇게 개발이 네, 되면서 맞아요. 뭐 이동이라던가 뭐 하동이다 뭐 이런 이름들이 원래 그 행정구역상의 동이 있지만 광교산이라는 큰 산이 이렇게 아우러져 있으면서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냥 광교 살아요라고 광교에 하실 살라고 정도로 얘기를 하죠. 광교산은 수원의 주산이에요. 네. 그래서 수원을 상징하는 산이기도 하죠. 네. 높지는 않아요. 582m, 해발 582m에 582m면 뭐 팔달산 비하면 훨씬 높은 산이네요. 팔달산에 그죠? 비하면 높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주산으로요. 네. 옛 이름은 광악산 또는 광옥산이라고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광악산, 광옥산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광교산으로 바뀐 유래가 있어요. 태조 왕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 네. 928년 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옥산에 행궁이 있었나 봐요. 네. 그 이제 행궁에 머물면서 군사들한테 이제 고생했다 하고 노고를 치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 산에서 이렇게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봤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는 산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광교라고 친히 지었다고 합니다. 아,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였군요. 네, 이 교자는 그 가르칠 교자예요. 네, 빛광자에. 빛광자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불교의 전성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조 왕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다라고 해서 광교산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산 안에 고려 시대에는 뭐 창성사, 미약사, 성복사 등 89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아요? 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교의 중흥기에 이 그러게요. 광교산 안에 특히나 이 절이 많았다는 거는 이 산이 어떤 그런 기운 기운이 이런 게 있다는 굉장히 거죠. 좋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아무데나 절을 세우는 싶어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등산 코스에 보면은 절터 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절터로만 남아 있고 이제 그런 데서 기와장 같은 게 출토가 되면서 아 여기가 그런 절들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교산이 굉장히 넓어요. 높지는 않지만 넓은 산이라 수원, 용인, 의왕시 일부까지도 다 이렇게 걸쳐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 백운산이라던가 또 멀리는 뭐 청계산 네. 자락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산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은데 이제 네. 넓은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럼 네. 겨울에 눈이 쌓여도 사실은 좀 올라가기 부담스럽지 않은 산이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등산 코스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구나. 정상인 시로봉까지 올라가는 코스서부터 아니면 또 뭐 네. 형제봉에서 내려오는 코스부터 다양한 코스가 10개가 있어서 뭐 네. 초보 등산하시는 분들도 음. 쉽게 올라가실 수 있고 지금 우리 명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눈이 내려도 예, 등산 장비를 뭐 아주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잘 웬만한 장비만 잘 챙겨서 올라가시면 네. 등산하시기도 겨울 등산하시기도 참 좋은 산이세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광교산이 중요한 게 이게 수원의 저수지들이 광교산에서 그렇죠, 다 그렇죠. 발원이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수원천, 뭐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이 물을 다 이렇게 그 광교산에서 발원되어 오는 물들이 저장되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굉장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네. 또 네. 이제 수원의 상징인 진달래 이야기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또 이 또 산이니까 봄이면은 이 진달래로 이 붉게 물든 광교산의 모습도 이 네네. 광교적설 모습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소나무, 광교 또 수원하면 소나무거든요. 그렇죠. 네네. 또 소나무가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팔달제경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여기도 소나무 숲이 굉장히 우거지게 잘 되어 있어서 또 자연 산림욕장으로 그렇게 많이들 찾으시기도 합니다. 봄이고 네.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꼭 가봐야 되는. 네, 산이네요. 제가 그냥 광교산의 이름이라던가 광교산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네. 해드렸는데 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대한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8경편입니다. 광교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럼 또 광교산에서 뭐가 있다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좀 시설들 뭐 그 근처에 뭐가 볼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광교산은 그냥 단순하게 뭐 광교산 산행으로만 끝나기보다는요. 광교산에 일단은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광교산에 어떻게 보면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초입을 먼저 보시면 네. 그 입구 초입에 광교공원이 공원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광교공원은 이제 그 초입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또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 주차장. 네. 그래서 주차장도 있고 잘 돼 있어요. 네. 네. 자가 이용을 네.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올라가셔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초입에 주차장이 있는데 네. 이 주차장이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네. 이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나눔햇빛 발전소 1호가 있어요. 이게 뭐냐 궁금하시죠? 네. 반딧불이 화장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반딧불이 화장실은 이제 정말 유명한 화장실이고 네. 이 주차장 내에 또 다른 나눔햇빛 거군요. 발전소라고 이게 태양열 발전소예요. 네. 그래서 이게 민관 협력으로 태양열 발전소가 주차장 2층에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그냥 횡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차들 건물로 되어 가림막 있어요? 그늘막처럼 돼 있는 거기에 태양열 그 태양광을 해놓은 거예요. 머리 좋다. 그래서 괜찮은데요? 실제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도 시원하게도 되기도 하고 네.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또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요. 네, 그냥 뭐 주차장에 뻥 뚫리게 햇빛 막 쬐면은 맞아. 차도 뜨거워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태양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광교 공영 주차장에는 그렇게 태양열로 그 햇빛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게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가서 그렇군요. 유심히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네, 주차장 가야겠네요. 여기가 이게 태양열 네. 발전소란다라고 보여주시면 특이하기도 하고 보시기에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강감찬 장군 동상이 있어요.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팔달제경에서. 네, 팔달제경에 우리 다들 기억하실 네, 건데 네. 이제 이게 원래는 팔달산에 있었던 네. 게 거기에 그 성신사라고 그 정조대왕께서 정말 화성행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셨던 그 성신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네. 그 자리에 있던 강감찬 동상 장군을 2007년도에 광교공원으로 옮기셨어요. 네. 이 동상 자체도 굉장히 뭐 그냥 헛두루 지은 동상이 아니라 건축계에서 조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아주, 네, 우수한 우수한 조형물이라고 작품이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없애거나 하지 않고 통째로 또 그냥 네, 옮겨놓은 그대로 걸로 알고 광교공원으로 있어요.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 광교공원에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교 네, 저수지가 저수지 있죠. 큰 거. 네. 광교공원에 이제 그 북쪽으로 이렇게 광교 저수지 네.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가 크게 있고 이게 이제 그 둘레길을 따라서 또 길 걸을 따라서 수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벚꽃 또 여기도 끝내줍니다. 벚꽃 명소죠. 네. 곳에 저수지 끼고 옆에는 산이고 네, 진짜 벚꽃이 멋있겠네요. 1년 내내 폈으면 좋겠는데 정말 네. 아쉽게 짧게 피는데 곳곳에 뭐 수원 팔경에 들어간 곳은 거의 다 벚꽃 명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광교적설에 속하는 이 광교산도 이 광교저수지 주변으로 네. 굉장히 벚꽃이 예쁘게 네, 피어 만발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곳은
식수원으로 쓰는 저수지라 또 관리가 굉장히 네, 까다롭게 관리가 잘 되고 되고 있어서 있죠. 물도 깨끗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산림욕 코스라 뭐 벚꽃이 네. 있을 때는 벚꽃 네네. 명소지만 벚꽃이 없어도 그쪽에 산림욕 코스가 있어서 그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동네 분들은 또 이렇게 운동 삼아 둘레길을 걸으시거나 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딧불 반딧불이 화장실은 저는 반딧불 왜 화장실은 뜬금없이 뭐예요? 반딧불이 화장실을 얘기를 반딧불이가 진짜 했을까요? 나와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만남의 네. 장소라고 만남의 보시면 돼요. 장소이기 때문에 예. 이제 광교 초입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 어디? 그러면 다 반딧불 반딧불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다들 이렇게 하는 보통 거예요.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광교산에 아까 제가 10개의 등산 코스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이제 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또 네. 가장 쉽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곳이 그 반딧불이 화장실. 쪽에서 시작. 네네. 코스예요. 그 뒤로부터 네. 해서 코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네. 반딧불 화장실 하면 아마 수원분들은 웬만하면 다 네, 아실 다 거예요. 거의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가시면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길 건너편으로 이제 반딧불이 화장실 뒤로에서부터 등산 코스가 시작되는 거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게 네. 되면 그 반딧불이 화장실 앞에 정류장이 정류장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내려서 거기서부터들 만나셔가지고 등산 코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광교산도 정상이 있겠죠. 그래서 있겠죠. 들어봤어요. 네. 뭐 형제봉, 음. 시루봉 막 이런 것들 네. 많이 네,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어디가 더 유명한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봉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뭐 시루봉 많이 가더라고요. 네. 시루봉은 왜 시루봉일까요? 이름이 왜 그랬을까요? 시루봉이 광교산의 정상이에요. 아, 우리가 네. 이제 형제봉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시루봉이 정상이고 네. 시루는 떡시루와 같다고 해서 시루봉이에요. 떡시루의 시루였어요. 저는 이제 시루래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광교적설이 그 눈이 이렇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떡시루 찔 때 보면은 그 그렇구나. 쌀가루가 그 그렇게 깊은 뜻이 있네요. 이제 쌀가루가 그 안에 이제 하려면은 쌀가루가 있는 게 꼭 그렇죠. 눈이 온 듯한 예, 그런 맞아요. 느낌이지 않을까. 아, 갑자기 그러네요. 배고파져요. 생각하니까. 시루떡 생각나시죠? 먹고 그래서- 싶다. 네, 그래서 이 시루봉이 광교산의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형제봉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주 봉우리 중에 하나긴 한데 시루봉보다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가면은 등산객들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으세요. 많이 네.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치가 그 형제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이 가시기도 하시고 또 형제봉까지는 등산로가 완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막 등산 장비를 전부 챙기지 못하셔도 네. 가볍게 좀 오르실 만해요. 네. 그래서 형제봉까지만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형제봉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 저도 형제봉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또 형제봉에 보면은 네. 그 바위 봉우리를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갈 네. 수가 아, 있어요. 정말요? 근데 그 처음에 보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싶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재밌겠다. 재밌어요. 아이들도 애들 좋아해요. 네, 아이들도 네, 애들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뭐 형제봉이니까 당연히 형봉과 네. 아우봉이 형봉, 있겠죠. 아우봉. 그러니까 네. 저희가 먼저 이렇게 바위를 밧줄 타고 올라가는 그 봉우리가 형봉이에요. 아, 네, 그게 먼저고 밧줄 타는 거. 그 뒤쪽으로 그 등산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그맣게 아우봉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우봉은 조금 가파르고 경사가 되게 심해서 조금 오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형봉이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예, 형봉이. 아우봉이 더 어렵고? 네. 아, 왜 이럴까요? 아, 저희 괜히 형제봉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저희 애들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생이 막 왜 내 거에는 바위 올라가는 것도 없고 막 이럴까봐.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우봉은 그래서 그 네. 가파르기 때문에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밧줄 같은 거는 또 없고 그래서 낙석사고 같은 것도 있어서 한동안은 이제 거기를 공사하고 못 좀 오르게 안전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했군요. 개방이 네. 돼서 오르기는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거의 다 형봉에서 다 보시고 사진 찍고 인증샷 다 남기시고 시원하게 바람 쐬시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역사적인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김준용 장군 전승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 광교산 안에요? 네네. 아, 이게 있는데 그렇구나. 이건 조금 멀리 들어가요. 병자호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네네.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네. 배우셨죠. 청나라하고 네. 전쟁했던. 네네. 그 병자호란이 그 인조 14년에. 네. 근데 사실은 병자호란 하면 우리가 되게 슬픈 있잖아요. 네. 삼전도의 맞아. 굴욕. 네. 인조가 네. 그 머리를 찌으면서 맞아요. 했던 네네네. 그 삼전도의 굴욕, 그 네. 삼괴구 고두레라고 해가지고 네.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찌으면서 그 청나라의 그 잘못했다고 하는 그 굴욕을 당한 네. 그 병자호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외세 침략도 받고 해서 잘 극복을 했는데 네. 요 병자호라는 때 요런 정말 좀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죠. 그래서 네. 전투에서 많이 패배도 하고 했는데 네. 이긴 전투가 별로 없다고 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그 병자호란 때 우리 그 광교산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전라도 병마절도사였던 김준용이라는 분이 네. 광교산에서 크게 승리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그 청나라 태종의 사위 양고리를 비롯해서 많은 적군을 몰살시킨 호국 전적지라고 합니다. 광교산이. 네, 이 양고리라는 사람이 태종의 사위인데 태종이 정말 아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진 전투가 없는 그런 명장. 그러니까 청나라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명장이에요. 명장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김준용 장군이 네. 그 전투에서 이기셔가지고 쓴맛을 보여줬군요. 그래서 네. 여기서 괜한 광고산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그 양고리가 죽을 정도로 그렇구나. 큰 전투였고 거기서 이긴 그런 진짜 부처님께서 게 지켜주시는 그럴 그런 수도 사안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490고지 정도에서 하강교 소류지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번듯하게 번듯하다기보다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조각비가 아니라 네. 자연 그 암벽에 새겨져 있어요. 아, 비가 네네. 암벽에 새겨져 있다고요? 네, 이게 경기도 기념물 제38호인데 네. 암벽에 그대로 그 아. 광교란다. 그 김준용 장군의 그 전투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게 암벽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왜 또 새겨지게 됐냐면 역시 또 우리가 또 안 나오세요? 나올 수 없는 정조 네. 정조대왕께서 이제 화성을 축조해라라고 하면서 최재공한테 이제 네. 화성 축조를 명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성을 축조하려니 돌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석재나 이런 게 네, 필요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재공이 그 필요한 석재를 구하러 광교산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최재공께서 거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비를 새겨라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그때 이제 정조 때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되게 호국 어떤 그런 곳인데 그 호국 전적지인데 네. 모르고 있다가 그러네요. 그때 밝혀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 김순용 장군 전승지까지 소개시켜드렸고 그다음에 네. 지지대고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지대고개는 알죠. 지지대고개, 이 전적비는 지지대고개 하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좀 수원 시민으로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가시게 네. 되면 한번 잊지 네. 말고 김준용 장군 전승지의 네, 그 네. 자연 암각에 새겨져 있는 그 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지대고개는 다 아신다고 했는데 지지대고개는 네. 알죠. 우리가 이제 일본국도 일본국도에서 의왕 넘어가는 고기를 지지대고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부터 국도를 따라서 한 소나무가 5km 이제 쫙 정도의 있죠. 맞아요. 네. 울창한 소나무 금강송이 늘어서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노송지대라고 노송지대라고 들 많이 하죠. 불렀거든요. 소풍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광교산에서 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좀 그러긴 한데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주요 광교산이라면은 주요 뭐 시설이라던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이 지지대고개 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이 5km 정도 국도변을 따라서 금강송이 있는 데를 노송지대라고 했는데 네. 이 여기 왜 노송- 금강송이 왜 그렇게 늘어서 있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일반 백성들이 막 심은 건 아니고요. 만석거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나무에 기억을 대한 되살려 보시면 송죽동. 알 건데 네, 그- 정조께서 그 맞아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행차하실 때 이제
고기를 이렇게 지나가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길을 조성을 한 거죠. 그 용릉의 식목관에게 또 역시나 내탕금으로 내탕금 천냥을 맞습니다. 하사하면서 네. 여기다 금강송 500그루와 능수버들 능수버들. 40그루를 맞아요. 심어라 이렇게 심어서 조성을 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이런 세금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그 길을 그렇게 네. 조성하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곳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렇죠. 정조대왕님의 손이 안 거친 곳이 없을 그래요. 네,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수원은 정말 그 정조대왕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나고 그분의 어떤 애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아쉽게도 그 많이 노송이 죽었죠, 이제. 대부분 네. 이렇게 고사가 돼가지고 네. 지금 일부만 남아 있어요. 막 38주 정도 남아서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 고기를 이렇게 차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 짧은 길이긴 한데 아마 네. 그 소나무 길이 되게 운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광교산 안에 있는 몇 가지 보실 만한 꼭 가보실 만한 거 소개시켜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마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 8경편입니다. 네, 저희 지금 광교산에 대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노송지대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소나무가 많이 죽었다면서요. 네.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광교산이 뭐 노송지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교산에서 내려와서 지지대국에서부터 이렇게 국도변을 네네. 따라서 국도변 있는 따라서 이제 그렇게 있죠. 조그맣게 네. 조성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일제 강점기도 거쳤고 네. 6.25도 거쳤고 해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에서 굉장히 주산이기도 하고 네. 했던 광교산은 관리 보존하는 네. 그런 것들로 1994년서부터 봄, 가을, 그러니까 봄 3개월, 가을 1개월은 산불 우려로 전면 입산을 통제했었어요. 그때가 좀 맞아요. 건조하고 산불이 네네. 많이 나잖아요. 광교에 네. 산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아예 못 다니게 하는 거죠. 그냥 음. 입산을 못 하게 하는 걸로 그 광교산에 그걸 음. 보존한다 이런 식이었던 것 좀 같아요. 아쉬워요. 그 전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봄이면 진짜 예, 아름다웠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 1995년 가을부터 네. 이제 주민 휴식 공간 제공과 또 여가 선용 그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중 개방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훼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훼손된 등산로 변과 또 자연경관이라던가 네. 그 산림자연 환경이 훼손이 됐으면 또 얘들은 스스로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런 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줘야 될 위해서 것 같아요. 네. 2003년 2월 1일부터 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광교산 휴식연제를 실시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전처럼 막 산 전체를 막 네. 몇 달씩 폐쇄하고 이러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요. 숲길의 일정 구간을 네.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간 휴식을 두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딘가요? 혹시 광교산을 어딘가요? 가시게 되면 네. 이 부분이 어디냐면 그 사방댐 위쪽 분기점에서 절터 약수터까지 0.5km. 네. 그리고 이제 또 무남골 삼거리부터 백년수 약수터까지 0.7km. 또 창성사 후면에서 절터 약수터까지 2km. 이렇게 통제 구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 싶으시죠? 네. 전혀 네. 지금 감이 제가 안 와요. 말씀드린 10개의 등산로를 네.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구간이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제가 10개의 등산로를 전부 다 불러드리기가 네. 조금 뭐해서 제가 요 부분을 생략하는데 요게 그 등산로 코스들 중에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요 부분을 가시면서 요 구간은 이제 지금은 이제 휴식연제다라고 네.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1년 5월 1일 날 이곳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2021년 4월 30일까지니까 네. 내년 5월 1일은 이제 또 다른 구간이 그렇죠. 확정이 되고 뭐 여기는 이제 다시 오픈이 되고 그렇게 회복이 보시면 되자마자 되죠.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자연이. 그쵸. 자연이 그대로 네. 맞아요. 훼손이 뭐 많이 돼서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훼손시키진 않는데 네. 혹시나 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음. 아마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광교산 등산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겠죠? 네. 혹시 음식점. 먹거리 그죠. 우리가 또 있을까요? 그냥 네. 가면 아쉽죠. 뭐 그러네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광교산 주변에 정말 그 음식점들이 많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 등산하고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 피로를 좀 쫙 풀어줄 아, 막걸리 막걸리. 한 잔, 막걸리들 좋아하시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보리밥 안 먹을 수 없죠. 네. 보리밥집, 또 유명하죠. 메밀국수집.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상호를 다 말할 순 없지만 무슨 농장, 무슨 농원 해가지고 가면 쭉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코스가 다양하다고 했듯이 뭐 종점이라고 하면 또 다들 아시는 뭐 상광교 종점이다. 네. 뭐 그쪽으로 내려오시면 또 그쪽 주변에 이런 먹거리 음식점들이 있고 또 뭐 저쪽 광교 지금은 우리가 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그 경기대학교 뒤쪽으로 네. 그쪽으로도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형성되어 있죠. 있어요. 그쪽으로도 또 내려오시면 그쪽도 젊은이들의 거리처럼 또 활기차게 또 그쪽으로도 먹을 거리들이 많이 있고요. 다양하게 먹거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좋네요. 절대 그냥 오시지 말고 그러게요. 정말 네. 시원한 메밀국수를 드셔도 좋고 네, 아니면 막걸리를 정말 한잔하고. 막걸리에 파전 한 잔, 네, 네.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을 하셔도 좋고 뭐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꼭 타고서 가야 할 것 네. 같아요. 대신에 네. 음주 등산은 안 되시죠. 그렇죠. 절대 네. 안 돼요.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물론 그 시원한 기분에 뭐 한 잔씩 하시기도 하시는데 딱 내려오실 때 생각보다 사고가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만만치 위험해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못하시다가는 내려오시다 잘 올라가셔서 네, 기분 맞아요. 좋게 한잔 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사고 나실 수 있으니까 될 수 네. 있으면 내려오셔서 우리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산행의 피곤함을 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번 주말에 또 광교산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가보는 거 형제봉까지는 계획을 세워야 될것 그렇게 같아요. 뭐 다 개인차라 제가 계속 어렵지 않다고 했다가 나 형제봉 올라가다 죽을 뻔했어.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형제봉까지는 뭐 그렇게 막 완벽한 등산 장비가 아니어도 가실 만하니까 형제봉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제가 오늘 이제 광교적설 소개해드리면서 두 네. 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니까 또 마칠 또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인가요? 됐어요. 네. 아쉬워요. 우리 광교 원더풀 라디오 공식 질문이죠. 오늘 네. 소개시켜드린 수원팔경 광교적설은 어떠셨나요? 그러게요. 이 떡시루의 그 시루봉이라는 그 뜻이 네 그런 뜻이었네요. 저는 이번 주에 시조카들이 놀러 와요. 아, 여름방학식을 시작하거든요. 네. 초등학교는요. 그래서 놀러 오면 뭘 해야 되지? 뭐 에버랜드를 갈 수도 없고 아, 참 네. 고민을 했는데 네. 딱 갈 곳이 정해졌고요. 네. 그러게요. 이 숙모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자랑도 할 수 네. 있는. 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뭐 눈에 대한 아직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네네. 실제적으로 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광교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광교적설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하면 너무너무 네네. 예쁜 설경 그럴 것 사진도 같아요. 보실 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사실은 또 금방 겨울이 겨울이잖아요. 오거든요. 네. 그 겨울이 오면 수원 8경 중에 한 곳인 광교적설도 한번 직접 가서 느껴보시고 직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떡집 저는 가서 이제, 떡시로 예. 사다가 갈 겁니다. 저는. 저는 이제 광교산을 등반을 네. 했었는데 네. 겨울에는 사실은 네. 못 해봤어요 아직. 네, 다른 산들은 네, 겨울 산행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광교산은 네, 안 가보셨어요. 겨울에는 네, 안 가봤어요. 네, 네. 그래서 올 겨울이 오면 예, 꼭 한번 등산을 가보셨으면.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네. 제가 이만 두 분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수원 8경 중 광교적설은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광교산은 꼭 겨울이 아니어도 사계절 내내 언제 방문을 해도 좋은 산입니다.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으니까 각자에게 맞는 코스 선택하셔서 산행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유디 유연숙이었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